칠흑 같은 심해 차갑고 깊은 동해 앞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상상 속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8,000톤급의 괴물 잠수함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단순한 수중 전력이 아닙니다. 미 본토까지 단숨에 태격할 수 있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 ICBM급 SLBM을 뱃속에 품고 깊은 바다로 자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중의 암살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끔찍하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디젤 잠수함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소음을 줄였다 한들 무한한 동력으로 몇 달이고 심해를 누비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앞에서는 결국 눈먼 고기이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추격자에 불과합니다. 핵잠수함이 깊은 바다로 숨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추적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우리의 앞마당인 바다의 통제권을 송두리째 상실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태극기를 단 한국형 핵잠수함이라는 꿈은 단순히 군사 강국을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국가의 생존이 걸린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정 기술, 압도적인 조선 능력, 그리고 막강한 국방 예산을 갖춘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아직도 직접 건조에 나서지 못하고 워싱턴에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허락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민낯과 워싱턴의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국제 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아주 흥미로운 외교적 행보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진 한 프랑스 원자력 기술 협력 약정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니 한국이 결국 차선책으로 프랑스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냉혹한 외교요전에서 이는 단순한 우회나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사실 이 프랑스와의 악수는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전술적 카드입니다. 대한민국은 워싱턴을 향해 아주 세련되면서도 뼈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원자력 기술이 오직 미국 당신들의 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핵심 동맹인 당신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다.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쥐패를 은근히 보여주며 협상력을 높이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토록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의 8,000톤급 핵잠수함 보유를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양국이 바라보는 전략적 시야의 극명한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명확하고 절박합니다. 앞마당인 한반도 연해를 순찰하며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바다를 장기판처럼 내려다보는 미국의 눈에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북한 잠수함은 주로 좁은 연안에서 활동하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미 보유한 조용하고 가성비 좋은 최신형 디젤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히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미 해군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전 세계 대항에서 작전을 수행하느라 심각한 예산 압박과 함정 유지 보수의 한계에 부딪혀 헐떡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워싱턴은 이 심해의 괴물이 단지 동해 앞바다에만 갇혀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태평양과 인도양 등 아득히 먼 대항으로 나아가 과부하가 걸린 미 7함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글로벌 안보의 파트너로서 해양 패권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굳게 닫힌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족쇄를 풀고 핵잠수함의 봉인을 해제하려면 단지 북한만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좁은 해군 작전 개념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연안 방어를 넘어 전 세계 대항을 무대로 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이 바로 워싱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잠수함의 진짜 청구서입니다. 외교적 족쇄를 풀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훨씬 더 가혹하고 차가운 현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벽입니다. 국내 여론과 일부 매체에서는 흔히 이런 장밋빛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MR 기술도 최고 수준이니 그 SMR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잠수함에 쏙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단언컨대 이것은 군사기술의 척박함을 모르는 대단히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군사 무기, 특히 핵잠수함의 건조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지상에 건설되는 민수용 SMR은 단단한 땅 위에서 얌전히 그리고 일정한 출력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심해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간 원자로는 거센 조류와 급격한 자망으로 인한 미친 듯한 진동과 요동을 견뎌야 합니다. 잠수함을 짓누르는 수백 톤의 엄청난 수압은 기본입니다. 게다가 적의 어뢰를 피하거나 긴급하게 추격해야 하는 전투 상황이 발생하면 엔진 출력을 순식간에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가 급격히 낮추는 극단적인 변속을 자유자재로 해내야 합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원자로의 안전을 100% 통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술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벌어졌던 뼈아픈 교훈을 상기해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수리 중이던 최신의 디젤 잠수함에 화재가 발생해 결국 폐선 처리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사 누락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수심 300m 아래의 캄캄한 심해에서, 그것도 원자로를 심장에 품고 있는 핵잠수함에서 단 하나의 작은 결함이나 인재 렌 사이로 인해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선박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조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바다 밑바닥에서 영원히 수습할 수 없는 끔찍한 방사능 재앙이자 국가적 대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패가 곧 멸망을 의미하는 설계, 이것이 바로 핵잠수함의 무게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아슬아슬한 과정은 절대 어두운 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룰은 냉혹합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EAEA에 숨 막힐 듯이 깐깐하고 삼엄한 사찰을 모든 단계에서 투명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의심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핑계로 뒤에서는 남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는 핵무기라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 앞에서 오직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의 추진 동력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완벽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의혹만으로도 국가 경제 전체가 제재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죽음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외교의 높은 산을 넘고 기술의 깊은 심연을 무사히 건넜다 해도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잔혹한 전장은 바로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흔히 그렇듯 결국 모든 것은 돈과 권력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늪에서 질식할 위기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K방사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라는 파이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 내부의 예산 쟁탈전은 피를 말립니다. 당장 해군만 해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에 목말라 있고, 공군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에 모든 사활을 걸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제로섬 게임 속에서 과연 어느 군이 기꺼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어 수조, 아니 수십조 원이 빨려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미지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기꺼이 파일을 양보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거대한 계획은 결코 공개적인 국방 예산 쟁탈전의 링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각 군의 이권 다툼과 정치권의 공방에 휘말리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프로젝트는 좌초됩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무기 도입을 뛰어넘는, 오직 국가의 존망을 건 은밀하고도 결단력 있는 특단의 조치, 즉 철저한 보안 속에 움직이는 블랙 프로젝트 성격의 특별 국가 기금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권력의 무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의 어깨에 이 거대한 짐을 지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안은 외교, 안보, 산업, 과학을 모두 아우르는 총력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0%의 정권을 휘두르는 범정부 차원의 슈퍼 TF, 태스크포스가 즉각 출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의 복잡한 예산 교통 정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동안 미국 관료들은 한국을 향해 한국은 찾아올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정작 총대를 메고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없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가 직접 칼을 빼들고 국가의 명운을 건 범정부 조직을 가동할 때 비로소 워싱턴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8,000톤급 핵잠수함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속빈 말장난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지형마저 뒤흔들 각오가 되어 있는 거대한 실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은 결코 군사강국의 허영심을 흉내내기 위한 화려한 장신구나 과시용 쇼가 아닙니다. 주변국들의 비대해진 잠수함 전력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며 우리의 바다를 향해 수중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지금, 이것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수출 주도 국가 대한민국의 심장과 해상 생명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창의자 방패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굳게 닫힌 워싱턴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하는 끈질긴 외교전부터 심해 극한적인 진동과 압력을 견뎌내는 SMR 핵심 기술의 완전한 자립, 그리고 피말리는 국내 예산 쟁탈전과 리더십의 결단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맨 땅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게 불가능이란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숱한 위기와 견제 속에서도 결국 해답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워싱턴이 한반도의 시급한 안보 위협을 인정하고 먼저 빗장을 풀어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펜타곤과 함께 전 세계 대양을 지키는 해양 경찰이 되겠다는 파격적인 전략적 맹세를 해야만 이 거대한 기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다양한 시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토론하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는 더욱 깊이 있고 예리한 전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